평범함과 위대함의 차이가 뭔가를 한번 봅니다. 평범함, 내면의 소리를 잃어버린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우선 첫 번째 PQ, 신체 지능에 있어 이 신체 지능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은 바로 탐닉으로 빠집니다. 탐닉. 탐닉이라는 것은 자기 절제가 안 되는 거죠. 또는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탐닉한다라는 것은 뭐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이 어떤 충동이나 본능에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또 돈도 쓰고 싶을 때 돈을 써버리고 돈 관리도 안 되죠. 뭐 사치라든지 향락이라든지 뭐 어떤 중독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절제가 안 되는 그런 삶으로 갑니다. 당연히 절제가 안 되고 자기 관리가 안 되면은 신체적으로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리고 자기 관리가 안 되면 당연히 직업적으로 성공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당연히 돈을 벌고 돈을 관리하는 능력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건강을 잃어버리고 직업적으로도 성공을 못하고 또 돈 관리도 안 되니까 가난한 삶을 살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신체 지능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살아가는 게 힘들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지적 능력, 이제 IQ 파트인데요. 이 지적, 이 지성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데, 지성의 눈으로 미래를 보면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이 지성의 눈이 없어지다 보면은 피해의식이 젖어버리는 거죠. 피해의식이라는 것은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의 어떤 원망이나 분노의 마음을 갖게 되고, 또는 이유나 변명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나는 피해자다, 이런 느낌을 갖고, 이제 피해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를 원망하겠죠. 희생자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에 대해서 불만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유 변명을 되게 되고, 지금 내가 못 사는 것은 내 탓이 아니야. 내가 못 사는 것은 누구 때문이야. 내가 못 사는 것은 과거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잘못된 경험 때문이야.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어. 이렇게 계속 이제 그 책임을 지는 자세가 아니라 어떤 이유 변명을 되는 그런 자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인생이 잘 풀릴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감성지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 거울에 빠질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회적 거울은 지난번 LP 프렉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요거는 이제 놀이공원의 요술 거울처럼 삐뚤어진 마음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마음이 바로 이제 사회적 거울입니다. 코는 삐뚤어지고 눈도 삐뚤어지고 뭐 입도 찢어지고 이제 이러면은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 싫겠습니까? 근데 당연히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회적 거울의 특징은 크게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삭제, 두 번째는 왜곡, 세 번째는 일반화. 그러니까 삭제라는 것은 좋은 것은 다 삭제시켜버리고 안 좋은 것만 머리에 담고 있다는 게 삭제죠. 왜곡이라는 것은 이제 마음에 안긴 것 같이 어떤 것은 확대시켜서 크게 생각하고 어떤 것은 축소시켜서 작게 생각하는, 이제 확대 축소를 시키는 거죠. 뭐 단점이라든지 내가 잘못했던 것, 부정적인 것은 확대시켜서 크게 보고, 뭐 장점이라든지 내가 잘했던 것, 좋은 점은 축소시켜서 생각한다면 내 마음에 남아있는 것은 부정적인 것만 커지겠죠. 당연히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반화는 뭐냐면 한두 번의 어떤 실패 경험을 인생 전체 실패로 일반화시키는 건데요. 뭐 한두 번 내가 공부를 못했어. 그럼 나는 낙제생이다. 나는 공부에는 재주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계속 삐뚤어지게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이제 사회적 거울이라고 하는데, 자기 자신을 삐뚤어지게 바라보면은 당연히 만나는 다른 사람들도 삐뚤어지게 바라보겠죠. 이 세상을 삐뚤어지게 바라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당연히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죠. 마치 어두운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이 어둡게 보이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이제 이 감성지능의 사회적 거울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과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걸 의미한다. 상당히 위험한 거죠. 마지막에 이제 SQ, 영적 지능이 부족해지면 에고에 빠지게 되는데요. 에고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 또는 이기적인 사고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뭐 대한민국의 대부분 한 8, 90%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 또 뭐, 나하고 내 가족까지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 이런 사고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세상이 좀 많이 힘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에고에 빠지면은 자기와 자기 가족만 생각하기 때문에 삶이 정말 편협적으로 빠질 수가 있죠. 당연히 이제 이런 내면의 소리를 잃어버리게 되죠. 자, 그러면 그 반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이제 위대함. 자, 위대함은 뭐냐? 바로 내면의 소리를 찾는 건데요. 첫 번째 이제 PQ. 신체 진화를 통해서 우리는 규율이라는 것은 절제를 할 수도 있고 자기 관리를 할 수도 있는, 또는 독립의지의 힘을 발휘할 수도 있는 그런 힘을 규율이라고 합니다. 규율. 자,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줌 미팅을 하는 것처럼 일어날 시간에 제 시간에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잠자는 시간에 제 시간에 잠자리에 들 수 있는 이런 것도 이제 규율이죠.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오늘 내가 책을 한 시간 읽어야 되겠어. 그 책을 읽는 것도 규율이 되겠고요. 오늘 30분 운동을 하자는 계획을 세웠다면은 운동을 하는 것도 규율입니다.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이거는 살찌는 음식이니까 먹지 말아야 되겠어. 먹고 싶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도 규율이죠. 그래서 이제 이 규율이 있다는 것은 자기 관리가 될 수 있다는 거 의미해요. 당연히 자기 관리가 되니까 신체적으로 건강해지겠죠. 뭐 다이어트도 가능할 것이고 운동도 가능할 것이고, 자, 활력이 넘치는 신체 건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규율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커리어 관리가 되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미리미리 미래를 바라보고 자기 어떤 전문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자격증을 따고 학위를 취득하고 당연히 직업적으로 성공하죠. 또 규율이 있는 사람은 또 돈을 버는 능력이나 돈 관리하는 능력도 갖추게 되죠. 그래서 생존하는 것, 먹고 사는 게 쉬워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분야에 오랫동안 집중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죠? 한 가지 분야에 오랫동안 규율을 통해 집중하다 보면은 재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재능이라는 것은 뭐 물론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운전을 오랫동안 하면 운전을 잘하게 되지 않습니까? 뭐 강의를 오랫동안 하면 강의를 잘하게 되는 것처럼, 오랫동안 어떤 분야에 규율 있는 집중을 하다 보면, 규율 있는 집중이라는 것은 한두 번 해보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매일 일정한 시간을 반복해서 그 분야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재능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체 기능은 궁극적으로 어떤 남다른 재능을 발휘하게 하는 그런 힘을 주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IQ. 지적 지능은 물론 우리가 뭐 배우고 성장하는 건 뭐 작게나 뭐 영어 수학을 공부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이런 것도 지적 지능이지만은, 사실은 지성의 눈으로 미래의 비전을 만드는 거예요. 자, 지성의 눈으로 미래의 비전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지적 지능이 뛰어난 사람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바라볼 수 있죠. 자, 헬렌 켈러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 앞을 못 보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더 불행한 일은, 자, 앞을 볼 수 있지만 자기 미래를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미래를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즉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성의 눈으로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자, 이 비전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이 감성지능. 감성지능은 어떤 사랑의 에너지를 만드는 힘인데요. 자, 나를 사랑하면 자존감이 커지고 자신감이 커지겠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살아가면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겠죠.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면은 일에 대한 열정이 생길 겁니다. 내가 일뿐만 아니라 또 우리 삶을 사랑하잖아요. 자, 삶을 사랑한다 그러면 삶에 대한 열정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이 감성지능은 사랑의 에너지, 열정의 에너지를 키우는 힘이 바로 감성지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열정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특징들이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이죠. 즉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Q 영적 지능은 양심, 옳고 옳지 않음을 구분하는 그 힘이죠. 자, 옳다는 것에 기준을 삼고 이 옳다는 것에 대한 행동을 할 수 있는, 행동을 옮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위대함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PQ, IQ, EQ, SQ 이 네 가지 지능을 최대한 발휘하는 단계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넘겨주실까요? 자, 위대한 삶을 살기. 지금 설명했던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1. 비전. 자, 지성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것이다. 라고 했죠. 이번에 규율. 자,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자, 비전이 현실과 결합될 때 규율이 나온다. 더 나아가서 집중된 규율을 통해 재능을 키우게 된다. 라고 합니다. 3번의 열정. 에너지, 욕구, 신념의 힘이며 비전 실현을 위해 규율을 지속시키는 추진력이다. 세상의 필요와 개인의 재능이 일치할 때 열정이 생긴다. 내면의 소리를 찾고 그 소리를 이용하여 훌륭한 목적 달성에 이바지할 때 열정이 솟아오른다. 라고 했죠. 자, 양심. 옳고 그름에 대한 내면의 도덕의식이며 의미 있는 공헌을 향한 모든 행동의 원동력이다 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표를 봅니다. 자, 전인적 인간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체, 지성, 감정, 영성 이 네 가지를 잘 활용하는 인간을 전인적 인간이라고 그래요. 즉 다시 말하면 네 가지 욕구를 잘 충족시키는 거죠. 사는 것, 배우는 것, 사랑하는 것, 유산을 남기는 것. 이 네 가지 욕구를 잘 충족시키는 것이고, 지능으로 본다면 네 가지 지적 능력을 잘 활용하는 겁니다. 신체 지능의 PQ, 지적 능력의 IQ, 감성 지능의 EQ, 영적 지능의 SQ를 잘 활용한다는 이야기죠. 네 가지 특징을 본다면 신체 지능은 규율을 만들고, 지적 지능은 비전을 만들고, 감성 지능은 열정을 만들고, 영적 지능은 양심을 만든다. 그런 의미에서 자, 내면의 소리는 규율을 통해서 이 재능을 발휘하게 되고요. 자, 필요, 충족을 보면서 비전을 만들고, 자, 일을 사랑하니까 열정이 생기고, 옳은 일을 하니까 양심에 입각한 인생을 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내면의 열정에 불을 붙여라 봅니다. 자, 이 내면의 소리는 개인의 독특하고 의미 있는 공헌, 이른바 사명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자,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제가 화면 보면서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설명한 것은 이제 그 하나의 도표로 제가 그림으로 이제 그려놓은 겁니다. 규율, 이제 우리가 내면의 소리, 이 내면의 소리는 이 네 가지의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데, 자, 이 네 가지 공통 부분, 이른바, 규율, 자, 비전, 열정, 양심의 그 중심이죠. 이게 바로 개인의 똑똑하고 의미 있는 공헌이 될 수가 있고, 우리 삶의 사명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우선 PQ 쪽으로 보면은, 내가 타고난 능력과 강점은 무엇인가? 내가 타고난 능력과 강점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제 IQ 쪽을 볼게요. 나를 포함해서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포함해서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비전을 이제 보라는 겁니다. EQ 열정 쪽에 당신은 무엇에 대해 신바람이 나는가? 무엇에 대해 신바람이 나는가? SQ 양심, 당신의 영혼을 움직이는 올바르고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자, 이 네 가지의 중심에 내면의 소리가 있다라는 거죠. 이걸 오늘 찾아 이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자, 성공을 위한 네 가지 필수 사항 나오죠. 자, 1번 영혼을 움직이는 어떤 걸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움직이는 어떤 걸 찾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래도 이건 옳은 일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옳은 일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 내가 죽기 이전에 반드시 이거는 이루어야 되는 일이야. 이건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돼. 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일. 이게 바로 영혼을 움직이는 어떤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 그것을 뛰어나게 잘해야 한다. 뛰어나게 잘해야 한다는 것은 재능을 발휘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3번에,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게끔 탁월한 마음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 즉, 열정을 느끼게 된다는 이야기죠. 열정. 신바람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신바람이 나는 게 뭐냐? 4번에, 그것을 어떻게 돈을 벌지 알아야 된다. 자, 돈을 벌지 알아야 된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자, 세상이 필요로 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네 가지 필수 사항을 이제 오늘 찾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위해서 이제
네 가지 질문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 텐데요. 1. 영혼을 움직이는 어떤 걸 찾아야 한다 그랬죠? 영혼을 움직이는 게 뭔지를 알기 위해서 이제 밑에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세상을 위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이 세상 어딘가에 누군가가, 그리고 그 무엇이 당신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당신의 삶이 당신에게 반드시 이 일은 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내면의 소리가 있는가? 죽을 때까지 간직하고 심지어 그것을 위해 기꺼이 희생을 치를 수도 있는 근본 원리, 원칙, 가치는 무엇인가? 자, 만약 당신에게 마법의 지팡이가 있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어떻게 바꾸고 싶은가? 나는 어떻게 사회에 가장 크게 공헌할 수 있을까? 당신이 목숨을 바치더라도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일은 무엇인가? 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물론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생각이 날 수도 있고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영혼을 움직이는 게 뭔지를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죠. 일단은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 우선 질문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자, 2번을 보겠습니다. 그것을 뛰어나게 잘해야 한다. 즉 재능을 발휘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내 재능과 관련된 그 일이 뭘까를 알기 위해서 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당신은 무엇을 잘하는가? 어릴 때 노력에 비해서 성적이 잘 나왔거나 실력을 발휘했던 과목이 무엇인가? 어릴 때 주변 어른들은 나의 어떤 점을 칭찬했는가? 지금 주변 사람들은 나의 어떤 점을 좋아하는가? 앞으로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싶은가? 남들과 차별화되는 당신만의 전문성은 무엇인가? 자, 여기에도 이제 답을 찾아봅니다. 그 다음에 3번. 그것을 놀이를 하는 것처럼 좋아해야 한다. 그랬죠? 자, 신바람이 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른바 열정을 느끼게 되고 취미나 휴가를 직업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가장 좋아하는 일은 무엇인가? 나 자신이 가장 커다란 자부심과 만족감을 주는 일은 무엇인가? 나는 매우 행복하고 성취감을 느꼈던 멋진 순간들은 어떤 것들이었는가? 나의 직업생활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고 성취감을 느끼는 활동들은 무엇인가? 충분한 돈과 시간이 있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자, 이건 어떤 의미냐면 살아가는데 전혀 구애받지 않고 충분한 돈과 시간이 있다면 나는 어떤 일을 해보고 싶은가라는 겁니다. 일이나 활동을 통하여 에너지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를 얻는다면 그 일은 무엇인가? 자, 일이 놀이처럼 느껴진 적이 있는가? 당신이 좋아하는 놀이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면 그 놀이는 무엇인가? 자, 이 질문에 대해서도 생각을 같이 해봅니다. 자, 4번. 지금 21세기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랬죠? 즉, 이 시대의 필요에 맞는 일을 해야 된다. 돈을 번다라는 것은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일을 할 때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그 필요를 찾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한번 같이 봅니다. 지금 21세기가 가장 필요로 하는 일은 무엇인가? 자,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통하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지금은 융합의 시대, 무엇을 융합시킬 것인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일에 나만의 개성과 재능을 결합시켜 새로운 일을 창조한다면 어떤 일을 창조할 것인가? 자, 나의 취미활동, 특히 봉사활동이 직업이 되어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자, 이 네 가지를 일단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네 가지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자, 우리 내면의 소리를 이제 찾을 수 있거든요. 자, 1번에 영혼을 움직이는 어떤 걸 찾아야 한다. 자, 이 세상을 위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저는 옛날부터 이 통합치유 시스템을 만드는 것, 통합치유 시스템을 마치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전국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갖게 되었는데요. 요거는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이제 2002년도에 제가 처음 스피치 학원을 낼 때부터 이제 그 생각은 지금까지 변함없이 해오고 있는 생각이죠. 마치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통합치유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세운다면 얼마나 멋진 일일까.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런 치유 시스템을 갖고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뭐 비슷한 게 뭐냐면 뭐 마음 치유 센터라든지 또는 뭐 일본에 보면 극진 가라데 뭐 센터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파급되어 있는 건 있죠. 뭐 명상 센터 뭐 이런 것도 있고. 어쨌든 저는 이제 통합 치유 센터를 전국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 이 세상 어딘가에 누군가 그리고 그 무엇이 당신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네, 저는 그 너무 힘든 사람들은 저한테는 그렇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약간 손잡아주고 등을 좀 밀어주면은 금방 자존감, 자신감을 회복해서 자기답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 자존감이 좀 떨어져 있거나 대인관계가 좀 안 되거나 또 뭐 발표 불안증, 무대 공포증 앞에서 말을 잘 못하거나 성격이 소심하거나 어쨌든 이렇게 자기 스스로는 자기답게 살아가는 게 좀 쉽지 않는 이런 분들을 NLP 코칭이나 체면 치료를 통해서 또는 스피치 교육을 통해서 도움을 주면은 아주 그 사람들이 좋아진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의 헌신 대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당신의 삶이 당신에게 반드시 이 일은 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내면의 소리가 있는가? 저도 이제 22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이 일 외에 다른 일을 하려고도 많이 시도를 해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쪽에서는 뭐 정치 비스를 해봐라 이런 요청도 있었고, 어떤 또 유통이나 뭐 마케팅 쪽에서도 많은 또 그런 의뢰도 있었고, 어쨌든 이 교육 외에 좀 다른 쪽의 일을 해볼까도 많이 시도를 해봤는데 항상 마지막은 제가 이 교육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 NLP 체면 스피치 교육을 떠나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요거는 저의 운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어차피 이 치유 쪽의 일을 해야 된다면은 평생 이 일은 해야 되는구나. 지금은 이제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죽을 때까지 간직하고 심지어 그것을 위해 기꺼이 희생을 치를 수도 있는 근본 원리, 원칙, 가치는 무엇인가? 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많이 생각했던 이제 쓰리참이 아닌가 싶어요. 쓰리참. 즉, 세 가지 참으로 시작되는 참자아, 참사랑, 참만남에 대한 이제 그런 가치인데요. 모든 인간은 참자를 실현하는 자아 실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자기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자, 그런 신임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참사랑, 자기 자신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신념을 또 갖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참만남 심리가족 같은 이 참만남 시스템 속에서 NLP 교육이나 뭐 체면 치료나 또는 스피치 교육을 받아야 된다. 저 나름대로 그런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 당신에게 마법의 지팡이가 있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어떻게 바꾸고 싶은가? 예. 저는 정신적으로 성장된 사람들이 전부 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세상을 보면은 물질적으로 성공을 했지만, 즉 돈은 많지만 어떤 마인드라든지 인격적으로 성장이 안 되어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정신적으로 의식적으로 많이 성장이 되어 있지만은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인 성장, 의식의 레벨과 어떤 물질적인 성공이 정비례를 한다면 세상이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신적인 성공과 물질적인 성공이 균형을 잡는 그런 세상을 좀 만들어 보고 싶고요. 그 다음 나는 어떻게 사회에 가장 크게 공헌할 수 있을까? 예. 저는 사랑이 깃든 이런 참만남 통합치유 시스템을 전국화시키면서 어쩌면 세상에 가장 큰 공헌을 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당시 목숨을 바치더라도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 예,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통합치유 시스템을 전국화시키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로드랜드 대학교의 대학원 과정을 이 부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부천, 서울, 뭐 의정부, 대전, 광주, 부산, 뭐 울산, 대구 모든 전국 광역 대도시, 뭐 소도시까지 가면 더 좋고요. 그 도시에 우리 대학원 과정이 같이 운영이 되면서 또 통합치유
센터도 같이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전국 시스템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세상이 좀 더 아름다워지고 사랑이 있던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하셨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그것을 뛰어나게 잘해야 한다. 그렇죠? 그것을 뛰어나게 잘해야 한다. 이건 이제 재능을 찾는 건데요. 어떤 어린 시절에 내가 뭘 잘했는가부터 떠올려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잘하는가? 뭐 저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런 치유 쪽에 일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뭐 NLP를 강의하거나 NLP 코칭을 하거나 또는 체면 치료를 하거나 이런 치유 변화 쪽에 일을 하는 걸 잘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릴 때 노력에 비해서 성적이 잘 나왔거나 실력을 발휘했던 과목이 무엇인가? 국어를 잘했던 것 같아요. 국어는 별로 공부를 안 하지만 성적이 잘 나왔고 또 글쓰기, 글을 잘 쓴다라는 그런 칭찬도 많이 받았죠. 뭐 글쓰기 대회에 가서 장원상을 받은 것도 있었고 또는 이제 문집상,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국어 선생님이 문집 숙제를 내었는데 뭐 이른바 수필, 뭐 소설, 뭐 시, 희곡, 시나리오 이런 다양한 장르의 글을 써서 문집을 만들어 와라고 했을 때 제가 전교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런 장원상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글쓰기에 재능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릴 때 주변 어른들은 나의 어떤 점을 칭찬했는가? 참 말을 잘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특히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부부싸움을 하면서 이제 사이가 안 좋을 때 제가 이제 아버지랑 대화하고 우리 어머니랑 대화하고 그러면서 이제 부부 싸움을 말리는 역할을 많이 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또 두 분 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셨거든요. 동문이 너랑 이야기하면 참 마음이 편안해진다. 어떻게 마음이 가라앉고 화가 날려다가 화가 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화를 잘한다, 뭐 상담을 잘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주변 사람들은 나의 어떤 점을 좋아하는가? 글쎄요, 저기 뭐 이거는 물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좀 진정성이 있다. 속과 끝이 뭐 같다 쉽게 말하면은 뭐 이런 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시골에 그 뭐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촌스럽기는 하지만 시골의 어떤 순수한 뭐 그런 이웃 아저씨 같다, 뭐 형님 같다, 오빠 같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때묻지 않는 그 순수성 이런 걸 많이 칭찬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싶은가? 제가 가장 부족한 게 이제 재미가 없는 건데, 유무 감각이 없는 거죠. 재미가 없는 건데, 이 유무 감각, 재미를 좀 첨가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남들과 차별화되는 당신만의 전문성은 무엇인가? 저는 좀 통합하는 그런 힘이 강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체면만 일생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고 또 NLP만 가지고 또 스피치만 가지고 한 가지 분야만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부단히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배우면서 통합을 하거든요. 처음에 스피치 교육으로 시작했지만 스피치 교육하고 NLP를 통합시키고 NLP의 체면 치료를 통합시키고 그 다음에 참만남 심리가족 뭐 그 다음에 건강 시스템 지금은 또 제가 이제 사주 명리학을 이제 통합시키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계속 새로운 것을 통합시켜서 통합 치유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부분은 제가 남들과 차별화되는 저만의 전문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을 놀이를 하는 것처럼 좋아해야 한다. 가장 좋아하는 일은 무엇인가? 나 자신이 가장 커다란 자부심과 만족감을 주는 일은 무엇인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뭐 치료 상담도 물론 뭐 그렇게 싫어하진 않지만은 가장 좋아하는 거는 그래도 NLP를 가르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NLP를 통해서 사람들이 뭔가 좀 변화된다는 느낌을 가질 때 그때 자부심과 만족감이 커지는 것 같아요. 내가 매우 행복하고 성취감을 느꼈던 멋진 순간들은 어떤 것들이었는가? 예, 제가 1년, 2년 열심히 NLP 가르쳐가지고 자격증을 수여할 때 그때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최근 같은 경우는 지난 12월 달에 우리가 송년 모임을 하면서 제가 한 개인당 자격증을 7개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격증 수여를 하는 그 순간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이전으로 보면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또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그런 분들을 이제 양성할 때, 그러니까 저로 인해서 박사학위 취득하는 분들을 볼 때, 그때 너무 멋진 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나의 직업 생활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고 성취감 느끼는 활동들은 무엇인가? 예, 역시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강의를 하는 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강의 중에서도 이제 NLP를 가르치는 게 가장 성취감 느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돈과 시간이 있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예, 계속 가르치고 싶어요. 저는 이제 제자를 육성하는데 저의 인생을 바치고 싶습니다. 전국 우리 대학원 교육 과정을 확대시키면서 또 이제 대학 교수들을 계속 양성을 하면서 이 NLP 체면 치료 전공 치유학 박사 학위 과정을 지속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NLP 체면 치료 전문가가 저로 인해서 전국 각 지역에 파급이 되고 센터가 확장되는 그런 일들을 제가 돕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일이나 활동을 통하여 에너지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를 얻는다면 그 일은 무엇인가? 예, 저는 강의를 할 때 에너지를 얻습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 이사님과 이제 이런 NLP 강의 코칭을 하면서 저는 지금 힘이 생기거든요. 이런 활동은 에너지를 항상 얻는 활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이 놀이처럼 느껴진 적 있는가? 당시 좋아하는 놀이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그 놀이는 무엇인가? 역시 저는 이런 NLP 강의를 하는 게 가장 잘 맞는 것 같아요. 가장 제가 행복한 날이 있다면은 일요일이고요. 일요일에 가장 강의를 오랫동안 하니까. 그리고 지금 가장 행복한 시간이 있다면은 어쩌면 우리 이사님과 만나는 새벽 6시 줌 강의 시간입니다. 어쩌면 이사님보다 제가 더 에너지를 많이 얻는 또는 행복한 시간이 새벽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제가 이제 가르치는 걸 놀이처럼 좋아하고 이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또 돈도 벌고 좋은 에너지를 많이 얻는 것 같습니다. 자, 4번. 지금 21세기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랬는데, 자, 시대를 바라보는 눈은 사람마다 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이거는 이제 저의 관점입니다. 지금 21세기에 가장 필요로 하는 일은 저는 의식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물론 이제 돈이 없어서 힘든 것도 있지만은 의식이 너무 이제 지금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의식 수준이 낮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 지구상에 80%가 의식이 200 이하거든요. 즉 부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 변명을 되고 있거나 과거에 집착되어 있거나 원망, 분노, 피해자 의식 또는 희생자 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서는 절대로 세상이 발전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 200 이하에 있는 부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200 이상의 긍정적 의식으로 올려주는 그 일이 저는 21세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같은 NLP 전문가나 의식 지도자들, 또 멘탈 전문가들, 심리 치료사들 이런 분들이 더 많은 활동을 해야 되고 힐링 전문가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세상을 좀 긍정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통하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역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의식을 올려주는 것이죠.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공포증이나 이런 부정적인 어떤 정신적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치료를 해줘야 되고, 또 사고방식이 부정적인 분들에게는 긍정 코칭을 통해서 긍정적 마음을 심어줘야 되고, 미래의 꿈과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성공 코칭을 통해서 비전, 사명감을 심어주고, 자, 목표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런 일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자, 세 번째, 지금은 융합의 시대. 무엇을 융합시킬 것인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일에 나만의 개성과 재능을 결합시켜 새로운 일을 창조한다면, 예, 융합이라는 것은 이제 통합, 다른 말로 하면 통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통합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정말 통합치유의 어떤 비전을 저는 강하게 갖고 있거든요. 앞으로 통합치유, 통합건강으로 가야 된다. 어떤 하나만으로 사람을 치유할 수도 없고 하나만으로 변화를 시킬 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스피치 교육에 또 NLP 코칭에 또는 체면 치료에 또 참만남 심리 가족에 지금 이제 사주 명리학을 제가 통합시키고 있는데 사주 명리학에 그 외에 또 지금 더 많은 시도가 있겠죠.
최근에 우리 이제 방송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로마 테라피, 뭐 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통합을 시켰어. 새로운 통합 치유 시스템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나의 취미 활동, 특히 봉사활동이 직업이 되어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예,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NLP 체면, 스피치, 뭐 사주 명리, 어쨌든 이런 통합 치유 시스템이 더 많은 전문가를 양성을 해내면서 우리 또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에 대학원 교육으로서 대한민국에 자리매김을 하고 전국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간다면은 충분히 돈도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저의 관점이고요. 자, 모든 직업과 통합하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내 재능을 직업으로 만들어야 된다. 재능, 즉 특기를 직업으로 만들어야 되고 내 열정, 즉 취미처럼 느껴지는 이 열정적 활동을 직업으로 연결시켜야 되고 자, 내 양심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직업으로 연결시켜야 되고 그러면서 이 세상의 필요, 즉 돈이 벌 수 있는 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조슈아 로렌스 체인블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위한 대의를 고취할 때 사람들은 전에 꿈꾸지 못했고 스스로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적 차원을 넘어 무언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의식, 시간과 공간 속에서 전에는 알지 못했던 곳에 도달한 인간이 되었다는 의식은 마음을 정신이 추구하는 최고의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인격을 완성시킨다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직업 사명서를 쓰게 될 거거든요. 오늘 저랑 나누었던 이런 네 가지 질문에 대한 그 해답을 중심으로 내면의 소리를 이제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업 사명서를 이제 쓸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미리 포맷을 보면은 나의 사명은 뭐뭐의 역할을 통하여 뭐뭐에게 뭐뭐를 활용하여 뭐뭐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제 참고로 이제 저의 사명을 일단 보시면요. 나의 사명은 사랑의 치유사의 역할을 통하여 몸과 마음, 영혼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만남 치유 시스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적의 치유와 혁명적인 변화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다. 자, 이런 구조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내일 아침에 쓰도록 하겠습니다.